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기업 문화 혁신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여드름, 탈모 치료제 같은 약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드름 치료제 성분 가운데 일부는 임신 초기에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아 확률을 30%까지 높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 임신을 계획한 여성이 이 약물을 복용한 경우 최소 한 달 이상은 피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지난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인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교원 행정 업무 최소화와 행정 잡무 폐지를 꼽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5월 초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 교원 행정 업무 최소화와 행정 잡무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정책 개선이 꼽혔으며 돌봄 정책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고교 평준화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율이 처음으로 3%벽을 뚫었습니다. 2년 연속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기업별로 여성 임원이 1명 이상인 곳은 30%에 그쳤습니다. 여성의 직장 내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 이른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30대 그룹들의 여성 임원 수는 274명이었습니다. 2년째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이 3%를 넘었습니다.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그룹은 NH농협, KTNG 등 7곳이었고 그룹 내 계열사별로 여성 임원이 1명 이상인 곳은 10곳 중 3곳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지만 30대 초반에선 큰 차이로 뒤처집니다. 출산과 양육 문제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성 직장인들은 유리천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탓합니다. 진급은 생각도 못하고 상사들의 눈치랑 압박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고는 싶은데 전문가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적인 여성 임원들의 숫자가 크게 부족한 것은 전체적인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여성들이 주요 의사결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폐암에 걸린 폐 모습이 끔찍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흡연으로 폐암 위험이 26배나 높아진다는 수치까지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두암이나 구강암, 심장병 위험도 수치와 함께 더 적나라하게 표현됐습니다. 모두 오는 12월부터 쓸 새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입니다. 같은 경고 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그림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모두 교체를 하였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중독을 암시하는 주사기 그림만 그려져 있던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사진과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7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어나 9%에 육박하면서 경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덜 해로운 담배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조금 부족하고 또 결과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기술의 문제지 그 안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협회는 일반 담배의 경고문구 수치가 일부 연구 결과에 기반해 과장됐고 전자담배의 암 관련성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존의 경고 그림 크기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불필요한 야근, 회의 줄이기를 비롯한 비효율적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거의 9명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선 노력에 무늬만 혁신,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습관적 야근 등 후진적 문화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6년 1차 진단을 내놓은 뒤에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선 실태를 점검했는데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엔 10명 중 거의 9명에 해당하는 87.8%가 부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야근을 거의 안 낸다거나 비효율적인 회의가 줄었다는 비율이 2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무늬만 혁신, 보여주기,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표면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만 이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직장인들이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나 냉소주의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기업 8곳을 대상으로 사내 분위기 평가인 조직 건강도를 조사했더니 7곳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뒤떨어졌고 그중 4개사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소속감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의사소통, 협업 등 업무 시스템 항목에서는 대부분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조직 우선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구성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과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두리번거리는 여성에게 다른 여성이 다가가더니 서류를 보여주고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뒤 사라집니다. 가짜 금감원 직인이 찍힌 위조 문서로 검찰 수사관이라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간 크게 늘어 지난 2017년 피해액이 약 70%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로 보면 대출 사기 사건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금리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발급해 드리면 대환 쪽으로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감원에서 세무대행팀을 배정받아온 거니까요.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 대상이 60대 이상의 여성일 거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다른 연령층이 오히려 무방비로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출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는 60대 이상이 아니라 40, 50대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는 20, 30대 여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금융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332 등 신고 전화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치료와 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5월 11일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50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우발적 동기의 분노 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지난 2012년 7,400여 건에서 2016년 8,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강력 범죄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홧김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행위 등은 사실은 경쟁에 내몰려서 견딜 수 없는 부적응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런 유형의 이제 범행 동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위험군에 대해 상담과 정신건강치료가 시급하지만 본인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 긴급 입원을 할 수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사법체계나 정신건강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치료를 인권침해로 느끼는 편견을 개선하고 동시에 촘촘한 CCTV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도 마련돼야 늘어나는 분노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내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더니 불을 지릅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지하철 내에는 연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승객들은 정확한 화재 발생 위치를 기관사에게 신고하고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지금 동네신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혼란에 치르고 있으면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자세를 낮추고 손에 휴대하고 계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 불이야 라고 외치거나 벽을 치는 시민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시민들이 화재가 난 사실을 알게 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지하 역사와 연결된 백화점으로 도주한 방화범은 백화점에서 2차 방화를 벌였습니다. 거센 물줄기로 백화점 내 화재를 진압하고 고객들을 피신시키는 소방대원들. 이곳에서도 대피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연이은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실전 훈련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휴직 뒤 일터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을 포함해 직장 내 상사 갑질 등으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9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겪던 직장인 213명이 산재를 신청해 60%가량이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34%, 2011년 25%에서 급격히 높아진 비율인데 특히 우울증 산재 인정은 건수만 볼 때 9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정신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영향과 더불어 무엇보다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당한, 즉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직장 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울한 직장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퇴원을 앞둔 7살 성균이는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엄마한테 농담 섞인 말도 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지난 3월 수술을 받기 전까진 뛰는 건 물론 걷는 것도 힘들었고 호흡이 가빠 밥을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가슴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1차성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겁니다. 이 질환은 보통 진단을 받고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해 성균이 가족들은 폐 이식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다 받게 된 폐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요, 호흡곤란이 오는데 이미 심부전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힘들었고요. 호흡이 편해지니까 아기 컨디션이 돌아오고요,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성균이가 이식받은 폐는 어린이의 폐가 아니라 성인의 폐였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 소아폐 질환자도 성인 폐 이식을 받기 수월해졌는데 대형병원 흉부외과와 소아과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성인 폐 소아 이식 수술을 해낸 것입니다. 보통 폐 이식보다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식을 받지 못하고 환자들을 좀 더 폐 이식을 통해서 많이 새로운 삶을 찾아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폐 이식 수혜자 4천여 명 가운데 5살 미만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아 수혜자가 적어 그동안 폐 이식은 성인 환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황. 소아 환자들의 성인 폐 이식이 이번 수술을 시작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요즘 들어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근육에 무리가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하체, 그중에서도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월 57만 명이었던 무릎 관절증 환자가 4월에는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게 많이 불편하거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부어오르면 단순히 근육에 무리가 가는 수준을 넘어 연골 파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한번 연골이 파열되면 다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오면 제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파열의 정도가 계속 진행이 돼서 주변의 관절 연골 쪽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스트레칭을 통해 평소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잦은 사람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자전거 운동을 하는 동시에 체중 관리를 통해 무릎에 오는 하중을 줄여주는 게 도움됩니다. 또 양반다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맑은 하늘에서 햇볕이 쏟아집니다. 간간히 양산이 보이기는 하지만 완연한 봄 날씨 탓인지 아직 대부분 시민들은 자외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덥다고 생각할 뿐 막 따갑다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차단제는 오늘 안 발랐고요. 아직 봄이라서 많이 따갑게 느껴지진 않아서 아직 바르진 않았어요. 오늘 높은진 몰랐어요. 하지만 5, 6월에 내리쬐는 햇볕은 한여름 땡볕보다도 피부 건강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강한 자외선인 비는 7월과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가 오히려 이맘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A는 비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파장이 길어서 피부층 깊숙이 침투해 주름이나 노화를 유발합니다.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굳은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 같은 노출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제는 지수가 높을수록 효율이 크지만 그보다 잊지 말고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30분 전 넉넉하게 차단제를 발라주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 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아이들이 사용하는 액세서리에서 기준치의 137배, 필통에선 66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 용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바람이나 탈모의 원인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생활용품에 보다 엄격한 유통 관리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